자, 여러분, 동양사상하면 정말 거대한 세계잖아요.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 바로 음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냥 흑백 논리,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만 알던 걸 넘어서 이 우주 전체를 숨쉬게 만드는 거대한 리듬, 그 진짜 의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음양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이런 식의 단순한 이분법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전부가 아니라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아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그 겉으로 보이는 표면을 살짝만 걷어내면 훨씬 더 역동적이고 심오한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흑백을 넘어서고요. 둘째, 언덕 위의 태양에서 그 기원을 찾아보고, 셋째, 우주는 숨을 쉰다는 개념을 이해할 겁니다. 넷째, 이 리듬의 세 가지 규칙을 알아보고, 다섯째, 나선의 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당신 삶의 지도가 될 수 있는지까지, 이렇게 6단계를 통해서 오해에서 깊은 이해로 한번 나가보시죠. 음양이라는 우주의 호흡을 직접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흑백을 넘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음양은 이건 음이다, 저건 양이다 하고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요, 우주의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 바로 그 움직임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행이랑 음양을 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행이 나무, 불, 물처럼 무엇에 대한 일종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라면 음양은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에 관한 원리인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 엄청난 개념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막연히 되게 철학적이고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작은요, 정말 단순한 자연 관찰이었어요. 아주 직관적이죠?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글자 자체에 그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한번 보세요. 양이랄 때 양자랑 음이랄 때 음자, 두 글자 모두 왼쪽에 언덕을 의미하는 부수가 있죠. 양은 원래 언덕에 햇볕이 드는 쪽, 그러니까 양지를 뜻했고요. 음은 반대로 그늘진 쪽, 음지를 의미했던 거예요. 이 단순한 관찰, 언덕에 해가 드는 곳과 그늘진 곳이 있구나 하는 이 생각이 낮과 밤이라는 지구의 근본적인 리듬, 나아가 생명의 박동에 대한 이해로까지 확장된 겁니다. 대단하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정말 핵심 중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음양을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바라보는 이 관점의 전환, 바로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음양은 왼쪽에 있는 것들이죠. 음은 어둠, 차가움, 여성, 양은 빛, 뜨거움, 남성. 근데 이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본질, 그 뿌리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양은 밖으로 퍼져나가는 움직임, 음은 안으로 모여드는 움직임. 네, 바로 이 두 가지 방향성.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움직임을 딱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발산과 수렴이에요. 양의 운동인 발산은 말 그대로 밖으로 팽창하고 퍼져나가는 에너지고요. 음의 운동인 수렴은 반대로 안으로 수축하고 모여드는 에너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주의 모든 것은 이 두 가지 움직임, 그러니까 발산하거나 수렴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정말 멋지게 표현한 말이 있어요. 바로 세계는 고체가 아니다, 파동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은 멈춰있는 단단한 돌덩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출렁이는 거대한 파동과 같다는 거죠.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신다고요? 그럼 이 비유를 생각해보세요. 아마 단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로 우리 몸이 매 순간 하고 있는 호흡이에요. 자, 숨을 들이셔보세요. 바깥 공기를 내 안으로 끌어당기죠? 이게 바로 안으로 모이는 수렴, 즉 음의 운동입니다. 그럼 이제 내쉬어볼까요? 안의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죠? 이게 바로 밖으로 퍼지는 발산, 즉 양의 운동인 거예요. 어때요? 이보다 더 완벽한 비유가 있을까요? 좋아요. 그럼 이 발산과 수렴, 즉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움직임은 대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할까요?
이 거대한 우주의 춤이 어떤 스텝으로 돌아가는지 그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법칙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대립과 통일이에요. 둘은 서로 정반대지만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호흡처럼 숨을 들이쉬기만 할 수는 없는 거랑 똑같죠. 자, 그리고 둘째, 부단한 교대입니다. 어떤 상태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낮은 밤이 되고 밤은 다시 낮이 되죠. 계속해서 서로 자리를 바꿉니다. 마지막 셋째는 완전한 상대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인 음이나 절대적인 양은 없다는 거예요. 음과 양은 언제나 다른 무언가와의 관계 속에서만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음양의 상징적인 표현, 바로 그 유명한 태극 문양을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고대의 지혜가 놀랍게도 현대 과학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부엄포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를 보면 등에 음을 지고 가슴에 양을 품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음양이 서로 저리가 하고 밀어내는 별개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등을 내어주고 품에 안는 것처럼 서로 깊숙이 얽혀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각자 안에 이미 상대를 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서로를 품는다는 원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태극 문양의 S자곡선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왜 직선으로 딱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서로의 영역으로 부드럽게 흘러들어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놀라운 건 이 고대의 아이디어가 현대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계속해서 발견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양자 물리학에선 빛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상보성 원리가 있고요. 고전 물리학에선 모든 작용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따르죠. 스케일을 키워서 우주 전체를 보면 어떨까요? 우주 자체가 팽창, 즉 발산하고 있고 언젠가는 다시 수축, 즉 수렴할 수 있다는 이론도 있잖아요. 가장 작은 원자 세계로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양전하와 음전하의 결합으로 존재하죠. 결국 이 발산과 수렴이라는 거대한 리듬은 정말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는 근본적인 패턴인 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파트예요. 그럼 이 거대한 우주의 원리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음양을 안다는 게 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음양은요, 절대로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를 판단하는 도덕적 잣대가 아니에요. 그저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 그 자체입니다. 우리 삶에 상승하는 때가 있으면 반드시 하강하는 때가 있죠. 기쁨으로 가득한 순간이 있으면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이 필요한 법이고요. 창조가 있으면 소멸이 따릅니다. 이게 바로 삶이라는 무대가 펼쳐지는 방식 그 자체인 거죠. 결국 음양의 진짜 의미를 이해한다는 건 이 세상이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는 지금 거대한 파도 위에 서 있다. 이 거센 흐름에 맞서 싸우면서 힘을 다 빼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리듬을 타고 멋지게 파도 타는 법을 배울 것인가? 선택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이겠죠.